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가장 아픈 통증 1위, 장렬통이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두로 지지는 예, 통증인가요? 그렇죠. 예. 아니면은 화상? 예, 불에 타는 거요. 네. 화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말인데, 침이 화상에 굉장히 잘 듣는 거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이율적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세균 감염,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병원으로 일단 먼저 가신다고요. 그리고 이게 흉터가 질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한의원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범위가 작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냥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더 좋고요. 좀 국소적인 부위다. 예, 그리고 범위가 많이 크다 아니면 3도 화상 이상 이러시면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흉터 없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런데 치료 과정이 좀 인내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속으로 들어가 있는 화독 때문에 이 자결통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화독이 밖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진물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진물이 어느 정도 잘 나오면 가피가 싹 덮여요. 그리고 가피가 회복이 되고 나면 새살로. 자, 그래서 상당히 신기하죠. 침으로 그 화상던 부위들이 치료된다는 게 흉터 없이. 예,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치료 과정 중에 뭐 너무 일을 열심히 또 하신다거나 더운데 이런 분도 봤어요. 막 이사하다가 화상 부위가 더 덧나는 분, 막 이런 분도 봤고.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정. 그리고 옷의 경우는 이제 면으로 된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되도록 이제 접촉 부위가 좀 많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연의학자의 10년 노하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솔직담 많이 시청해주세요. 아, 시청이 아니구나. 솔직담 많이 청취해주세요. 이 환자라던가 또는 아픈 치유 과정이라던가, 자, 이런 거에 대한 영화들도 참 많던데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 2015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한국 제목으로는 게임 체인저, 영어 제목으로는 컨커션인데요. 이게 실화를 배경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 프로 경기에는 미식축구, 농구, 야구, 하키, 축구 뭐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최고가 미식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는 나이지리아 출신 병리학자가 풋볼 선수 출신의 사망자 부검을 맡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선수들이 선수 은퇴 후 통증이나 환각이나 환청 또는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면서 자살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방금 그 내용을 들으면서 왜 군인들 있잖아요. 네. 군인들이 퇴역 후에 예. 뭐 전장에 이제 나갔던 군인이든 예. 또는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던 군인이든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치료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몸이 산다. 오늘 통증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증의 종류들. 어떤 통증이 제일 아픈가? 웬만한 통증을 치료하는 만병통치 처방.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봤네요. 일단 통증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네. 그리고 이 통증이 어떤 이유로 오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겠죠. 예, 그렇기도 하고요. 만약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 통증이라면 환자분들 스스로도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아픈 분들이 많으시고 이런 많은 아픔들이 잘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참 그 재외국민 선거 신청하셨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네. 얼른 신청하십시오. 그게 영사관에서 안내 내용이 왔어요. 저는 이미 그 투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안내 내용이 왔는데 그 재외 투표 기간이요. 올해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랍니다. 그래서 이 공간마다 재외 투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재외 선거 홈페이지, 이 홈페이지 어드레스를 알려드릴게요. ok.nec.go.kr 한 번 더 알려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OK, 우리 OK 할 때 OK예요. OK 그리고 .nec.go.kr 여기에 가셔서 각 공간마다 재외 투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소속된 그 공간은 언제 투표를 해야 되는지 확인을
예.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부재자 이제 투표를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시게 되는 경우. 만일 해외에 나가려고 부재자 신청을 했는데 4월 25일 이전에 돌아오게 됐다. 예. 라고 한다면 자기 주소지가 이제 소속돼 있는 그런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외에 나가는 문제 때문에 부재자 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찍 돌아왔어.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참 이게 어때요? 멋진 일인가요? 우리가 어떤 기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각자 원하시는 대통령에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역사상 이런 짧은 기간에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되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아야 하는 이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는 그런 기쁨도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축제로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게 5년이 걸린 거죠. 대한민국의 경우. 예, 5년제로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5년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후보가 우리에게 어떤 어필을 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번에 대통령은 좋은 분이 나오셨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이번에 대통령이 뭔가 역사에 의미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지리가시죠. 지창용 선생님께서 저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자, 이 지창용이란 분은요, 호가 청오예요. 이름을 날리던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관이라는 분은 묘자리를 알아보시는 분이죠? 예, 그렇죠. 네. 풍수지리에 능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했냐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사망하시기 전, 그때 이게 마지막 예언이라 그래요. 예, 예. 누구다라고 지칭한 건 아니에요. 다음 때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예. 라고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의 불쌍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한 사람의 쫓겨나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그 다음 성군이 나와 나라를 부강케 하고 나라를 우뚝 서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한 사람의 쫓겨나는 대통령이 이번에 뭐 이런 사태를 빚게 한 이제 그분일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되게 희망적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성군이 나와. 이 말에 저는 참 기대감이 있어요. 예, 이게 중간에 대통령이 한 분이 건너뛰었기 때문에 네. 성군이 나온다는 다음 대통령도 바로 다음 대통령인지 아니면 그 다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확실히 기대는 되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불행해지신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마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 예언대로 뭔가 이렇게 뭐 될 거라면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또 결과가 좋을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강함 그리고 좀 우뚝 서게 하는 자 그런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 선생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 몸이 산다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우뚝 서게 할 자, 그런 유용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